안녕하세요. 클릭 세상 속으로 박성호입니다. 나만 인터넷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2017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단어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바로 한국 가수인 방탄소년단을 이르는 BTS였는데요. 공연장에서 BTS 구성원 7명의 이름을 일일이 외치는 한국식 응원을 선보였던 미국 관객들의 뜨거웠던 반응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2018년 방탄소년단이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연일 BTS를 다뤘고요. 사회관계망 서비스상에서도 엄청난 관심사가 됐는데요. 방탄소년단, 이번엔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요? 2018년 5월 18일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음반이 인터넷상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공개 9일 만에 유튜브 조회수 1억 회를 기록하며 주목받더니 5월 마지막 주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대중음악의 지표로 여겨지는 빌보드 200에서 한국 가수가 그것도 한국말로 부른 노래로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2015년 11월 화양연화 파트 2로 해당 차트에 171위로 최초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6개 음반 연속 빌보드 200 진입이라는 신기록을 더했습니다.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지 일주일 만에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핫 100 순위에서도 10위에 올랐는데요. 빌보드 핫 100 순위 10위는 2012년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며 7주 동안 2위를 지켰던 한국 가수 싸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었습니다. 싸이는 10위권 밖에서 최초 진입한 이후 순위가 상승했습니다만 방탄소년단은 차트 첫 등장부터 10위로 진입하며 한국 대중음악, 그러니까 K-팝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한국 대중가요 100년 역사에서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기록을 세운 방탄소년단.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10대와 20대를 향해서 총알처럼 날아오는 편견을 막아내고 자신들의 음악을 지켜나가겠다는 이름의 뜻처럼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10대와 20대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 노래를 많이 하는 다른 엇비슷한 아이돌 그룹과는 달리 방탄소년단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혼란과 실패, 좌절을 노래하는데요. 더구나 구성원 7명 모두가 노랫말까지 직접 써서 또래에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지쳤을 때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고 힘이 났다, 또 살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됐다는 팬들의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비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방탄소년단을 지키는 군대라는 뜻을 가진 팬클럽 아미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있는 아미는 신곡이 나오면 재빠르게 자기 나라 말로 가사를 번역해서 공유하면서 방탄소년단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데요.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도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방탄소년단에게 축전을 보내며 아미를 언급했습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7소년과 소년들의 날개인 아미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는 건데요. 이처럼 아이돌 그룹의 팬클럽에까지 대통령이 인사를 건넨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남다른 인기 비결 또 하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솔직한 의사소통을 꼽을 수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2013년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방송보다는 SNS를 이용한 팬들과의 소통에 무게에 중심을 두고 활동했습니다. 지난 5년간 방탄소년단은 이틀에 한 편씩 지금까지 1000편이 넘는 동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렸고요.
팬들이 댓글을 달면 성심껏 답글을 다는 등 여전히 SNS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10대와 20대는 방탄소년단에게 열광합니다만 저처럼 40대가 넘어가면요, 사실 방탄소년단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 차이 때문이겠죠. 하지만 한국의 중년들도요, 마이클 잭슨쯤은 돼야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한국 가수가 1등을 차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기뻐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뜻도 모르면서 미국 노래를 따라 불렀던 것처럼 지금 미국 청소년들이 방탄소년단의 한국 노래를 흥얼흥얼거리고 있으니 기분이 안 좋을 수 없는 거겠죠. 방탄소년단을 이끄는 가수 RM이 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여행지에서 찍은 이 사진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끈 건 뜻밖에도 가방이었습니다. 값비싼 명품이 아니라 폐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제품이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TV 홈쇼핑에서 이걸 쉽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화제를 모았고요. 이에 해당 홈쇼핑은 다음 방송을 예고하며 방탄소년단 특수에 데뷔했습니다. 의식주에 해당하는 물건뿐 아니라 방탄소년단의 가방에 이르기까지 24시간 내내 안 파는 물건이 없는 TV 홈쇼핑의 모든 것 짧고 굵게 짚어봅니다. 직접 먹어보고 입어보고 다른 상품과 비교하면서 마치 눈앞에서 직접 보는 것처럼 상품을 소개하는 TV 홈쇼핑에 푹 빠진 사람들 남쪽에 아주 많습니다. 군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피스 입을 때 사실 매진 임박! 이런 안내라도 나오는 순간이면 다급하게 전화기를 드는 사람들의 모습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시골 외지에서도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전화 한 통이면 모든 물건을 받아볼 수 있는 편리함은 기본이고요. 물건값을 이자 없이 최대 수십 개월간 나눠내도 될 뿐 아니라 덤도 많고 시중보다 싸서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주부들에게는 효과적인 쇼핑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TV 홈쇼핑이 처음 등장한 1995년 당시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판매 상품이 리모콘, 그러니까 요콩지였는데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텔레비전과 CD 플레이어 같은 여러 가전기기를 모두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판매에 열을 올렸지만 이 상품의 첫날 주문량은 10개에 불과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물건을 직접 만져보고 요모조모 따져본 다음에 사는데 익숙했던 소비자들이 어떻게 TV로 쇼핑을 하냐 라면서 고개를 갸웃거렸기 때문입니다. 먹거리부터 주방용품, 의류, 화장품, 운동기기를 비롯해서 전자제품과 자동차, 호텔 분양권까지 TV 홈쇼핑에서는 이제 안 파는 물건이 없을 정도인데요. 1995년 출범 당시 단 2개에 불과했던 나만의 TV 홈쇼핑은 현재 17개 회사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는 약 17조 원, 출범 첫 해 매출이 35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2년 만에 무려 4,000배 이상 증가한 거죠. 이렇게 홈쇼핑의 덩치가 커지자 이젠 홈쇼핑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등장했습니다.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판로가 없어서 고민하는 중소기업 물건의 판매자로 홈쇼핑이 나선 겁니다. 앞서 화제를 모은 방탄소년단의 가방도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이윤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여기는 이른바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이었는데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가치 있게 소비하고 싶어하는 요즘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 전략이었습니다. 북쪽에서도 이젠 집에서 판매 책자 등을 보고 전화를 걸어서 물건을 주문하는 일이 자주 있다고 하죠. 어찌 보면 초보 단계에서 홈쇼핑이 이미 북한에서도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TV 홈쇼핑이 북한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려면 우선 전기가 잘 들어와야 하고요. 또 팔릴 만한 물건도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배달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남한 홈쇼핑도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한 만큼 북한에서도요, 무심코 TV 화면을 돌리다가 매진 임박, 다시는 없을 구성, 이런 말에 뭐에 홀린 듯이 전화기를 들 날이 여러분에게도 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박성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